안녕하세요. 무아바 이현철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의 분양에 관한 용어 정리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현장에 있다 보면 이제 많은 계약자들과 상담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정확한 용어를 몰라서 헷갈려하고 나중에 계약을 하고 잔금 치르거나 이럴 때 일종의 책임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누구한테 가야 이제 이 사람들하고 직접 그 관련된 얘기를 할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들마다의 역할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알아둬야 그 단계들을 좀 좁혀가거나 좋게 이제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일단 시행사라는 게 있고, 시행사, 그리고 시공사가 있고, 그리고 분양 대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신탁사가 있습니다. 다 그게 그거 같고 굉장히 평소에는 쓰지 않던 용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소하면서 헷갈려 하는 게 맞습니다. 잘 몰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 대행사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회사의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분양하다 보면 오랫동안 마주치는 분들이 이제 계약자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다 전화를 해요.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다 전화를 합니다. 제가 할 일이 아닌 경우들이 굉장히 거의 대부분이죠. 저는 이제 할 수 없는 부분,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저한테 전화를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힘든 적도 많았습니다. 네. 그런 게 이제 몰라서 그러는 거죠. 아주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가끔가다 이런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분양 받을 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불안함이나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자세하게 할 필요도 없고 어려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행사. 시행사는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사업의 주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게 시행사와 시공사를 헷갈려하고, 대부분 아파트는 건설회사 브랜드를 달고 가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건설회사가 이 사업의 주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의 주체는 뭐냐? 아파트 지을 땅을 사죠. 그 시행사란 회사가 이 땅을 먼저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하고 나서 이제 이 분양 계획을 세웁니다. 설계도 여기서 자체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공사를 선정을 하죠. 시공사는 건설사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도급을 맡긴다고 그러죠.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아파트를 지을 건데 니네 회사가 이걸 지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는 건축비를 너희한테 제공을 할게. 이렇게 도급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시행사가 시공사한테 의뢰를 하는 거죠. 집 짓는 과정.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주체는 시공사가 아니죠. 시공사가 아니고 시행사. 땅 주인이 일단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사업을 총괄하면서 마무리까지 다 책임지고 하는 게 시행사예요. 수익도 제일 많이 가져가고 리스크도 가장 많이 큽니다. 시행사가 사업의 주체고, 모든 그 행정 재반 과정, 이걸 다 시행사가 하는 겁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시공사가 시행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시공사 자체적으로 땅을 사서 본인들이 사업을 진행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시행사와 시공사가 동일한 회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대부분은 달라요. 시행사가 따로 있고 시공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는 대부분 시행사한테 도급 의뢰를 받아서 도급 계약을 하고 건물만 지어주고 끝. 이겁니다. 그래서 조합 같은 경우, 조합 있죠. 재건축 조합, 재개발 조합, 이런 데들. 이 조합이 사업 주체지 않습니까? 땅 주인이자 이 사업을 이끌어가는, 계획을 세우고 하는 주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조합 같은 경우 시행사는 조합이 되는 거예요. 조합.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조합이 이제 건설사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분양 대행사는 뭐냐? 사업을 책임진 업체가 시행사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팔아야 되는데 영업 전문 조직이 있죠. 영업 전문 조직. 이거를 시행사가 갖고 있기는 힘들어요. 건설회사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양 대행사, 영업만 총괄하는 회사가 따로 있어요. 영업만. 분양을 파는 행위만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게 분양 대행사예요. 분양을 대행해서 파는다. 이거에서 분양 대행사입니다. 분양 대행사의 영업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청약할 때는 데스크라고 합니다. 건설사 쪽에서 이제 비용을 들여서 TV 광고도 하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이런 데 배너 광고 막 때리죠.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사람들이 그 현장을 인지를 해서 이제 청약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청약 하는데 모델하우스 와서 상담도 하고 하죠. 그때 이렇게 쫙 앉아있는 상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데스크죠. 데스크. 앉아있다 해서 데스크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홍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옷 딱 같이 갇혀있고 부동산이나 아니면 길거리에 파라솔 피고 거기에서 이제 홍보하시는 분들. 이분들도 같은 그 데스크에 포함되어 있는 영업 조직인 겁니다. 그래서 다 총괄해서 그냥 데스크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분위기 좋을 때는 청약으로 끝나버리죠. 근데 청약으로 끝나지 않고 미분양이 생기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영업을 적극적으로 하는 조직이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 용어로는 조직, 또 좀 속된 말로는 떼분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영업하는 사람들은 완전 프리랜서예요. 본부장이 팀장들을 꾸려요. 몇 명들을 이제 모집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 팀장들이 또 밑에 직원들을 섭외를 해서 이제 꾸리죠. 제일 위에 본부장, 팀장, 그 밑에 직원 이런 이제 구도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분들이 열심히 이제 현수막 걸고 막 이런 거 하는 거 있죠. 다 이분들이 하는 거예요. 떼분양, 조직. 현수막 걸고 전담 붙이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 보면 블로그 있죠. 블로그. 개인 블로거들. 이게 다 이제 이런 조직에 속해 있는 개인들이 하는 영업 방법인 겁니다. 이분들이 미분양 난 것들을 적극적인 영업 행위를 통해서 파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은 한 채 팔면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수수료를 챙겨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분양 대행사도 이 직원들을 다 막 월급 주면서 데리고 있지 않아요. 현장을 분양 대행사 따면 본부장 몇 명 이렇게 이제 섭외를 하죠. 그리고 신탁사는 뭐냐? 신탁사는 자금 관리를 해주는 회사예요. 여러분들이 계약하잖아요. 계약하면 건설사나 시행사에 있는 그 명의로 된 계좌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돈이 항상 신탁사 계좌로 들어가요. 따로 관리하는 겁니다. 시행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신탁사가 따로 있어요. 분양 계약서에 보면 도장을 총 4개를 찍습니다. 4개. 뭐냐면 처음에 시행사, 두 번째 시공사, 그 다음에 신탁사, 그 다음에 계약자. 이렇게 총 4개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사업 주체인 시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지어주는 시공사가 있고 자금 관리를 해주는 신탁사가 있습니다. 그럼 왜 자금 관리를 따로 하냐?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선분양 제도 때문에 생긴 겁니다. 옛날 초창기에 생긴 선분양 제도에서는 신탁사라는 게 없었어요. 시행사가 직접 돈을 받거나 건설사를 통해서 받거나 했는데 문제가 이제 중간에 터져버립니다. 건설사가 부도가 나거나 시행사가 부도가 나는 경우에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되죠? 여기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이 계약자들은 돈을 다 날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중간에 막 터졌어요. 선분양이기 때문에 분양하다가 분양이 잘 안 되면 그냥 부도가 나는 겁니다. 짓다가 자금을 다른 데다 써버려가지고 부도가 나고 자금 관리를 좀 투명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소비자들, 분양자들이 잘못도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얘네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분양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금 관리를 따로 해서 안전하게 절대 횡령이나 이런 거 못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신탁사예요. 신탁사는 자금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행사가 중간중간에 돈을 써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미리 계획을 해서 다 그 계획 안에 자금 계획을 세워놓습니다. 홍보비도 이제 미리 다 정해놓죠. 우리 같은 이제 분양 대행사 있잖아요. 여기한테 홍보비를 줘야 됩니다. 이제 미리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계획을 세워놓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홍보에 의해서 뭐에 나갔으니까 지출 증빙서 같은 걸 신탁사한테 주면은 거기에 계약금 들어간 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당한 거니까 딱 지급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로 쓰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도급 그 건설사한테 줘야 될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신탁사에서 지급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행사나 시공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동안에 남아있는 돈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안전하게 이제 여기서 관리를 해가지고 다시 계약자한테 돌려주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시공사를 선정하거나 해가지고 그 사업을 계속 이끌어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분양 받을 때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돈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널 뭘 믿고 계약 못할 거예요. 신탁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그냥 불안해 할 만큼 그렇게 막 불안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입니다.
돈을 헛되이 쓰지 못하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계셔야죠. 그래서 이제 책임 문제가 뭔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주체한테 따져야 되는 겁니다. 주체. 저희는 상담을 막 하지만 대행사잖아요. 분양 대행사는 어떤 권한도 없고 그냥 파는 것만 하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나 어떤 능력도 부여받지 못한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을 하더라도 저는 대신 전달만 하는 거지 제가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자, 좀 복잡하고 뭐 생소하기 때문에 어려웠던 용어 정리를 제가 좀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여담식으로 받아들이시고 또 다음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